예, 6장 실험조사 설계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실험을 할 때 이런 조건을 잘 만족시켜줘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후에 그 나중에 이제 유사 설계, 순수 설계, 뭐 전 설계 이런 것들은 요번 중간 것은 안 하고 다음에는 아주 진하게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 오늘은 그 실험조사 설계의 기본 요소 타당도 중에서도 내적 타당도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적 타당도는 예를 들어 우리 학교 내에서 이제 실험해서 잘 맞아 돌아갔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학교,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다가 적용을 하려면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죠? 외적인 것도 고려해야 된다. 이게 외적 타당도 얘기인데. 방금 전에 저희가 그 단일 조사 설계 봤잖아요. 그죠? AB형, 대표적인 AB형 또 봤는데 단일 조사 설계는 분석 단위가 클라이언트가 한 명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실험조사 설계에서는 넘버가 많다 이거지. 그지? 집단으로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단일조사 설계는 그걸 갖다 개입을 했을 때 그게 효과가 있나 없나 이런 거를 보는 거지. 실험은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했을 때에 이런 프로그램을 했을 때에 이렇게 효과가 있나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것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개입을 했을 때 개별 효과를 보는 게 단일 사례고요. 집단 실험 조사 설계에서는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 다 집단이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런 걸 하는 것이죠. 책에는 뭐 3가지 예가 있지만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어머니들 대상으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교육 발음이 잘 안 돼.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했을 때에 그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좀 더 좋아졌는지, 만족스러워졌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냐? 효과가 있으면 맞아. 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좋다. 그러니까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갖다 쓰세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죠? 예,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원인이 돼서 그 가족 관계가 좋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졌다. 알겠냐? 이런 거 원인과 결과. 아까 이거 원인은 독립 변수고 그 가족 관계 좋아진 거 이런 건 종속 변수고, 그지? 이런 걸 보는 거라는 것이죠. 예. 뭐 공변성, 우선성, 뭐요? 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저기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봐야 되지? 이게 필수지? 여기에 이런 거 꼭 나오지? 예.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보세요.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변성, 시간적 우선성, 외부 설명의 통제. 예, 예. 여러분 다 알 수 있거든. 어렵지 않아요. 하나 봅시다. 먼저 상관이라는 게 뭔지 봅시다. 보통 키가 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나요? 보통 그죠? 보통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대개 그래, 그죠? 그래 보통 그 키가 큰 사람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키가 클수록 몸무게가 커진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x 그러니까 키가 커질수록 y 몸무게가 커진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이건 정적 상관이란 말이야.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화살표 보세요. 여기 1번이 있잖아. 키가 요만큼이었을 때 키가 170일 때 몸무게가 만약에 70 나갔다. 이렇게 되지, 그지? 키가 180일 때 몸무게가 80 나간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지, 그지? 이걸 갖다가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되잖아. 그지? 이걸 갖다 정적 상관이라고 그래. 정적인 걸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그런데 교육을 조금 받고 많이 받고 이렇게 많이 받는 거야 갈수록. 알겠냐? 근데 그런 폭력성이, 그지? 교육을 덜 받은 애들은 폭력이 높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좀 많이 배웠더니 폭력이 줄어들었어. 그지? 그지? 이거 폭력이 1, 2, 3 이럴 때 그 교육을 갖다가 3만큼 배웠을 때 폭력이 1이었고, 그죠? 교육을 1 받으니까 폭력이 3이 됐어. 딱 이런 건 아니지만 대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란 말이야. 이런 경우는 상관이 어떻게 되니?
교육이 커지니까 폭력성이 줄어들었지, 그지? 커지니까 작아졌지. 이거는 마이너스로 상관이 있다. 상관은 있는데 마이너스로 상관이 있다고 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부적 상관, 네. 네거티브. 어려워요? 할만하죠, 그죠? 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려도 보세요. 네. 인과관계 추론의 기준 첫 번째 공변성 보겠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어려운 거 없어. 공통적으로 변한다 이거야. 뭔지 알겠어?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자존중감이 높아지면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죠. 그죠? 존중감하고 만족도가 같이 변했지. 함께 변했지. 이게 공변성이야. 알겠냐? 응. 존중감이 낮아지니까 만족도도 같이 낮아졌지. 그지? 함께 변했지. 교수가 변하니까 여러분도 변했지. 내가 웃으니까 니들도 웃지. 이게 공변성이라고. 알겠죠? 왜 안 웃어? 네, 그래서 그 관련성이 서로 함께 변한다. 이게 공변성이야. 그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은 주로 이제 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문에서 쓰는 것들은 이게 어려운 말을 써요. 좀 쉬운 말을 쓰지 뭐 어려운 말을 써. 근데 그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공변성 하니까 그 단어가 어려워지면은요 글자가 짧아져요. 그렇지 않으면 공통적으로 변하는 속성하면 글자가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학문에서는 짧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이 단어 어려운 걸 왜 외워야 되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짧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단어를 외우는 겁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학문하는 사람이니까 토플 보는 거 하려면 어려운 단어 해야지. 예. 영어로는 코베리언스라고 그래요. 예. 이게 공통적으로 변한다 이거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실험 집단을 갖다가 이제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나눴어요. 실험 집단하고 실험할 집단하고 이제 가만히 있을 집단 이렇게 냈는데 자아 존중감 있잖아. 자아 존중감 프로그램을 했어. 먼저 한 거지. 자아 존중감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니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그 후에 그 자아 존중감 척도로 검사를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 앞으로 간 거야? 프로그램이 먼저 간 거지. 알겠어?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라고 이게 독립 변수가 보통 앞서가잖아, 그지? 프로그램을 한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효과가 나타난 거잖아, 그지? 처치한 게 먼저, 개입한 게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척도로 체크한 거, 그거는 나중에 되잖아. 그죠? 이게 시간적 우선성이 있단 말이야. 시간 변수가 있다. 여기서는 자아 존중감 프로그램 한 개입이 앞선 거고, 존중감 척도를 갖다 잰 거는 나중에 한 거고, 그지? 그걸 갖다가 시간적 우선성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따라해봐요. 시간적 우선성.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설명의 통제입니다. 인과관계, 아까 단일 조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잘 안 돼요. 예. 통제하기 어렵거든. 물론 이제 사회복지조사 같은 경우는, 쥐 같은 경우는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할 수 있지만, 사람 사는 데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통제가 어렵긴 한데, 그러나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보려면, 그 다른 거는 이렇게 제껴놓고 요것만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럼 통제를 해야 돼. 따라해봐요. 외부 설명의 통제. 여기 보게 되니까 자아 존중감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 해보니까 자아 존중감이 높아졌어. 프로그램을 안 한 통제 집단에는 존중감이 안 올라간 것 같아. 그런데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응? 예를 들어서 보니까 실험 집단에는 돈을 많이 줬어. 그 프로그램을 안 해도 만족, 난 돈만 다야. 돈만 주면 좋아. 프로그램을 안 했어도 그 저기 만족감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 하는 동안에 돈을 많이 준 거야. 급여가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급여로 인해서 자아 존중감 올라가는 거는 갖다가 통제를 해야 돼.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죠? 이 급여로 인한 거는 갖다가 이렇게 뭉개야 돼. 왜냐면 이 자아 존중감이 프로그램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해야지. 혹시 급여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거를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프로그램 때문에 존중감이 올라갔다라고 뭐뭐 때문에 뭐뭐가 됐다라고 인과관계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급여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뭐뭐 때문에, 다른 때문에를 없애버려야 돼. 예. 이게 통제다, 이게 통제. 뭔지 알겠지? 통제 뭔지 알겠지? 예. 그러니까, 인과관계 추론할 때 첫 번째, 공변성. 알겠지? 공통적으로 변하는 거. 그 다음에 뭐야? 시간적으로 독립변수가 먼저, 개입한 거가 먼저 가고, 종속변수, 처치해서 나중에 나온 결과가 나중에 와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 독립변수에 의해서만, 개입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자존감이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말이 필요하잖아, 그지? 급여나 다른 거는 안 된다, 이게야. 이런 외부 설명의 통제, 이 세 가지 요소가 만족을 해야, 그래야지 인과관계를 갖다가 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 통제 집단은 그 실험 집단이 있잖아요. 실험 집단 말고 그 다른 집단. 그러니까 실험을 안 하고 비교할, 그냥 비교 집단이라고 해도 돼. 비교할 집단. 이런 뜻이고요. 뽑을 때에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이 비스무리, 완전히 100% 똑같은 건 없지. 가능한 한 비슷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그지? 네. 그러기 위해서 무작위로, 무선적으로 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집단은 프로그램 같은 걸 개입을 하고 통제 집단은 개입을 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아까 단일 사례 같아서는 통제 집단 이런 거 없지. 혼자만 하니까. 근데 이 통제 집단을 누는 이유는 뭐냐면 실험 집단한테 처치를 했는데 다른 거가 들어갈 수도 있어. 응?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제 집단을 만들므로써 그 순수한 그 개입 그거만 찾아내려고 통제 집단을 쓰는 것입니다. 예. 예, 이제 요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실험에서 중요한 게 요 한 페이지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요거 하나하나 다 한다는 얘기지. 뭐 이렇게 짧은 걸 좋아해 그래. 인과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그 종속 변수가 아까 자아 존중감이 변화가 된 게 그 자아 존중감 개입 프로그램 그거 때문에 뭐뭐 때문에가 인과성이죠. 때문에 생긴 거냐? 근데 다른 거가 이렇게 개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프로그램 개입 그거 외에 다른 거가 끼어들면 안 되는데 끼어들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나이, 연령, 노인네들 하는데 보니까는 이제 노인네들 갖다 이렇게 좀 운동 프로그램을 해줬는데 건강해져야 되는데 1년 후에 해보니까 더 안 좋아졌어. 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사건, 도구, 대상자, 통계적 해기 좀 어려운 말인데 실험도용 탈락, 상호작용 영향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성숙하면 뭐 좋은 개념 같아가지고 그냥 나이 효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노인대학에 이제 그 100명에게 건강 체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1년 후에 해보니까 오히려 안 좋아져 버렸네. 네. 그럴 수도 있죠. 고령으로 인해 가지고 나이가 들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안 하다가 그죠? 운동을 갖다 하게 되면 확실히 뭐 복근도 나고 막 좋아지잖아. 근데 나이가 들면은 그게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연령, 나이, 노령 이런 것 때문에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볼 때, 아까 급여 같은 거 있잖아. 그 개입 프로그램이 아니라 급여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랬지. 여기서도 조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게 아까 급여가 의도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여기서 그런 것이들. 노인,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 공부하실 때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이거 책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숲 생태 여기 에코랜드 그런 거 있잖아. 나이 드신 분들 와가지고 뭐 해설 뭐를 해주고 하는 알바가 그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사회 참여에 대해서 이게 좀 더 긍정적이 될까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거 말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파토 넣는 거야 그냥.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주위에서 다 이렇게 몰려 따라갈 수도 있죠. 그죠? 그걸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다른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 알겠어요? 이거 갖다 역사적 사건이라고 그래. 예. 의도하지 않은, 예측을 못했지. 상담사가. 그걸 예측을 했다면 그 아저씨, 그 할아버지 뺐겠지. 근데 그 할아버지 이미 실험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다 이렇게 다 물들어 놨어.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이걸 갖다가 그 참여 의지 효과가 줄어들게 된 게 다른 노인 비하 발언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 효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실험 설계에서 사전에 측정하고 사후에 측정하게 되면 기억이 남아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예요. 사전 검사가 사후 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왜냐면은 엊그제 검사, 재검사, 신뢰도 이런 것 때도 그런 게 했잖아. 기억이 남아가지고, 그지? 지능 검사를 했는데 하고 나서 뭐 일주일 만에 해버리게 되면은, 그지? 그죠? 시험 공부를 했는데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 중간고사 문제 가지고 한 2주 있다 다시 치게 되면 여러분이 더 잘 보겠지? 왜냐면은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지? 기억도 남아있고. 기억 효과라 이거. 처음에 실험 집단에 그 검사를 했을 때 하고 또 나중에 똑같은 걸 하게 되면 뭐 그 기억 같은 게 있어서 그죠? 이걸 측정 효과라고 그래. 이런 것 때문에 그 개입 자체의 효과만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측정 효과가 다른 게 끼어 들어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측정 도구 효과입니다. 처음에 사전 검사할 때는 20분만. 야, 이거 검사, 야, 20분 동안 하라. 이렇게 하고 나서 사후에 할 때는, 점수 잘 나와야 되지. 야, 30분 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럴 수 있죠. 그죠? 조건을 똑같게 해야 된다. 참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같은 연구자가 하든가, 아니면 시간 같은 거 엄격하게 하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측정 도구, 방법, 이런 거에 의해서 측정 절차 효과라고 해야 되겠네. 절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좀 전에 그 대상자 선정 오류는, 그러니까 그 광고라든가 다른 거 이해해가지고, 그죠? 관심 있는 사람 중심으로 뽑혔다는 얘기고, 요거는 그 실험자가 무선으로 한다고 뽑았는데 어쩌다가 뽑힌 게 잘못 뽑혀가지고 그러니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통계적 해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 해귀. 예. 그 다음에 이제 실험 도중 탈락이에요. 복학생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복학생들이 있지? 여러분은 아니야. 이게 이제 책에 나왔잖아. 책에 나온 얘기야. 여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비행 충동 검사를 이렇게 했어요. 15명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충동 점수가 만약에 10점 나왔어. 근데 그 실험하는 도중에 나 집에 일 있어요. 갈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오는 애들이 5명 있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 그 10명만 가지고 해야지. 그러면은 이전에 15명하고 나중에 10명하고 비교하게 되면 올바른 비교가 아니죠. 그리고 약간 좀 끼가 안 좋은 애들이 빠져나갈 확률이 많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끼가 안 좋은 애도 15명 중에는 끼가 안 좋은 애도 끼어 있었잖아. 그 점수가 좀 낮았어. 근데 좀 그런 애들은 다 빠졌어. 그럼 좋은 애들만 남았지. 그럼 점수가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대상자가 도중에 탈락하면, 그죠? 그 나쁜 애들 점수가 빠져버리니까 점수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예. 좀 도중에 탈락했기 때문에 인원이 옳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지막이네. 상호작용. 상호작용 2가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 책 내용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여기 내가 그림 같은 거 집어넣어 놨잖아. 이걸 보면서 이해를 해요. 네. 여기 보게 되면 초등학생 5, 6학년 12, 13살 뭐 이런 애들 데리고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제
여기 인지발달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래. 이제 그 인지발달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자를 실험 집단으로 놓고 남자를 통제 집단으로 넣었다고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인지발달 프로그램 했더니 점수가 여자들이 더 잘 나왔네. 거봐요. 인지발달 프로그램 효과가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면 여자애들이 좀 더 빠르거든. 그치? 남자애들, 여자애들 초등학교 5, 6학년 이런 애들 말싸움시키면 여자애들이 이기지. 그렇잖아. 여자들이 보통 그 2년 정도 빠르거든요. 성숙해서. 그러니까 그 인지발달 프로그램을 하지 않더라도 여자애들의 점수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어. 인지라고 하는 거는 머리 그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논리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애들을 갖다 선정할 때 여자, 남자 이렇게 했을 때 성숙이라는 게 끼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실험 집단에는 여자, 남자, 그 통제 집단에 남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이거 문제지. 남자, 여자 골고루 섞어서 하면 몰라.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성숙과 그 선정을 갖다 남자, 여자 선정한 거. 이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가면 갈수록 골이 아파지죠. 예. 이거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얘기인 것 같아요. 학습 흥미 강화 효과 프로그램을 했는데, 실업계가 더 좋게 나왔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그 탈락 얘기를 했습니다. 예. 탈락 얘기를 했는데, 실업계를 실험 집단, 인문계를 통제 집단,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 흥미 강화 효과를 했는데, 실업계가 흥미효과가 있었네. 예. 예. 그런데 여기는요,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실업계에 있는 애들이 약간 껄렁껄렁, 죄송합니다만, 우리 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도라배도 그래서 껄렁껄렁 대는 모자 이렇게 쓰고 이런 애들 많았거든. 실험? 하죠. 뭐 하다가 중간에 재미없어. 관둬. 뭐 이런 애들 하다가 그만두는 애들 가끔 있었어요. 약간 이제, 우리 때 이제 공고, 농고 이런 학생들이, 예.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요즘엔 뭐라 그래? 마이스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여튼 그래서 탈락을 하게 되면 약간 삐딱한 친구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죠? 흥미 없는 애들이, 아이, 재미없어.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원이 빠져나가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좋은 애들만 남잖아. 빠져나가면. 만약에 인문계 15명, 실업계 1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 갈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5명이 빠져나갔어. 알겠냐? 그럼 여기 10명 남았지. 15명 남았지. 그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에 괜찮은 애가 있는 애들이 좀 더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거 정확한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실업계, 인문계, 이렇게 배정할 때, 이렇게 따로 배정을 하는 거 문제, 선정 문제, 그 다음에 가다가 흥미가 그 탈락한 문제, 요런 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그 효과를 정확하게 볼 수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실험에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포인트가 하나예요. 독립변수, 그러니까 개입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그거에 의해서만 그 종속변수, 그 효과가 나타났다. 요거를 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숙, 탈락, 뭐 통계적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할 때 이제 이런 대책을 잘 세워서 해라. 시간이 아까 성숙한 거 보니까 1년 지났더니 뭐 문제되니까 짧게 하고 측정 도구를 갖다가 갖게 하고 연구 요원들한테 훈련시키고, 예. 극단적인 측정 값들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건 빼고 뭐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몇 가지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예.